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뜻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백신 지원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첫 무력 도발을 감행했지만 군사 안보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북한 지원 품목은 백신과 관련한 의약품, 이를테면 해열제와 마스크, 진단키트 등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과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화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어떤 요청이나 연락이 온 건 없고 전달할 경로와 방법, 일정도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비서관 의혹들로 어수선한 상황인데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비위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성비위 등으로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총무비서관은 검찰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기사 내용과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습니다.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루어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윤 총무비서관 발탁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조치 후 기간, 재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평검사 때부터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또 동성애자와 위안부 피해자 비하글 등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거취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대변인실은 오전 공지를 통해서 또 방금 끝난 오후 1일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거취도 정해진 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고 여론도 가감없이 전달되고 있다면서 여론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사퇴나 해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건 아니고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청장 또 차관급 추가 인선도 발표했죠. 네, 각종 청장과 차관급 21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퇴임했다가 5개월 만에 다시 지명된 건데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전 재선 의원으로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해왔던 인물이 발탁됐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이 이름을 올렸고요.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또 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예정대로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 차관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인호공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인호공 신임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한 기수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여성 최초로 중앙지검 4차장에 발탁돼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 7명까지 함께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 또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된다면서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가 곧 우리 국민의 삶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기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면서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용산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사흘 만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인사청문 전국을 비롯해서 추경안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등 다양한 화두도 있었을 텐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건 예우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